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노력만 하는 독종은 모르는 성공의 법칙. 벤자민 하디 지음, 김미정 옮김. 파트 1. 최고의 변화는 환경에서 시작된다. 파트 B. 페이지 26. 5살짜리 여자아이는 숫자를 10까지 세지 못했고 제 이름도 읽지 못했다. 7살짜리 남자아이는 암기한 단어들만 겨우 더듬거릴 뿐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그 암기한 단어들마저 일부는 부정확했다. 아이들 모두 혼자 잠들지 못했고 신체적 정서적 문제로 약을 복용해야만 했다. 우리 모두 적은 기간 동안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가족으로 융화되어야만 했다. 아내와 나는 지난 3년간 위탁부모 노릇을 하기 위해 엄청난 변화를 감당했다.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양육법을 배워야 했으며 생활과 일정의 우선순위도 재조정해야 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인내심을 발휘해야 했다. 하지만 위탁 양육은 우리가 정말로 바라던 일이었고 달라진 상황들이 우리를 좀 더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발전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믿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환경을 의도적으로 조성한 것이다. 우리와 더불어 아이들도 극적으로 변했다. 아이들은 엄격한 새 학교에서 잘 지냈다. 스포츠와 다른 거래 활동에도 참여했다. 아이들은 지난 3년간 미국의 30여 개 주를 여행하면서 세상에 대한 시야를 넓혔고 그전에는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다른 환경들을 경험했다. 그 점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에는 거의 12개월 동안 정제 설탕을 섭취하지 않고 지낸 결과 신체가 변화하면서 아이들의 자신감과 학습 능력, 수면 패턴이 향상되고 침착해지기까지 했다. 아이들은 매일 평균 12시간을 잤다. 또한 우리는 매일 저녁 한 아이마다 거의 1시간씩 작문, 읽기, 수학 공부하는 것을 도와줬다.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곤 한다. 부모 노릇을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최고의 부모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렇게 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내가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는 우리 가족 모두가 경험했던 환경의 극적인 변화와 그 변화 덕분에 아이들과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리기 위해서다. 나의 환경은 내가 꿈꾸는 최상의 사람으로 나의 환경은 나를 내가 꿈꾸는 최상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최근에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을 담은 동영상들을 정리했다.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작았는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 모두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고 있자니 기분이 묘했다. 아이들은 너무나도 귀엽고 착했다. 기억이라는 것이 참으로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의 예전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전부 즐거운 추억뿐이었다. 아내가 찍은 동영상들을 지켜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들은 멋진 인생을 살 자격이 있다. 내게 영감을 주며 저자로 성공하고 싶어지게 만든다. 또한 삶의 목적을 제시해준 존재들이다. 그들이 긍지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싶다.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 나의 환경은 이런 점들을 잊지 않도록 부단히 상기시킨다. 환경의 선택을 기억하라. 이쯤에서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가운데는 자유의지로 자신의 인생 경로를 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은 전적으로 유전과 같은 외적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두 관점 모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옳지 않다. 완벽한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존재한다면 나는 내 의지로 날아다니거나 키를 3m로 늘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은가? 내 행동을 제한하는 중력과 같은 외적 변인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또한 우리 행동이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는 하지만 그 상황 안에는 다양한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도 타인을 돕는 이타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이해관계가 클 때 혹은 강한 확신이나 바람이 생길 때 자신의 습관이나 조건에 반하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재구성함으로써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는 상황에 의해 제한된다. 우리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거나 온전히 결정론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기보다 상황적 행위 주체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상황이 우리의 행동 가능성을 제한한다. 우리는 물리적 세계에서 물리적 신체를 갖고 있다. 그리고 특성 문화와 지리적 위치와 시대의 특정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살고 있다. 그 상황들에서 자유로운 것도 상황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도 아니지만 상황은 분명 우리의 선택을 제한한다. 사회심리학자인 제프리 레버의 설명이다. 사실 우리는 결코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 당신은 중력에서 자유로운가? 물론 그렇지 못하다. 공기는 어떤가? 당신은 공기에서 자유로운가? 페루 고산지대의 사람들은 희박한 공기 속에서 생활하는 탓에 세계 대부분의 지역 사람들보다 키가 작다. 이처럼 열악한 대기 환경에 적응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들이다. 당신은 태어나서 생활하고 있는 문화적 배경과 무관한가?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와 무관한가? 혹시 이런 질문이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제한적으로 들리는가? 아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다. 특히 세계화로 인해 우리의 상호 의존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이 책의 원고를 쓰고 있는 노트북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며 내게는 그것을 만들 지식이나 기술이 없다. 내가 앉아있는 의자와 탁자는 코스트코에서 사온 것들이다. 둘 중 어느 것도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고 만들 마음도 없었다. 상점에서 구입해 내 몸을 채운 식품들 역시 다른 이들의 수많은 노고와 여러 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친 것들이다. 나는 환경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러모로 환경에 의해 규정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환경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 환경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변화할 수 없을 것이다. 환경을 바꾸면 나도 바뀐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앨런 랭어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회심리학자들은 한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대체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황은 누가 만드는가?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속한 상황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나 결정론이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선택 또는 환경 중 어느 하나가 아니다. 그보다는 선택 그리고 환경의 문제다. 더 정확히 말하면 환경의 선택이다. 당신은 궁극적으로 미래의 자기 모습과 운명을 결정할 환경을 선택하고 조성할 책임이 있다. 환경 설계에는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대한 책임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지는 환경의 선택과 조성을 그 핵심으로 한다. 당신이 선택한 환경과 외부 영향이 앞으로 당신의 모습에 직접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오랫동안 심리학자들은 정신과 신체 사이에는 일방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정신이 가는 대로 신체가 따라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정신과 신체가 쌍방향적 관계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 정신이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듯이 신체 또한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 댄 에리얼리가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에서 설명한 자기 신호화라는 개념을 생각해보자. 자기 신호화는 인간이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견해에서 나온 개념이다. 사실 우리는 자신 그리고 자기 성격을 판단할 때 남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 에리얼 역시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추론한다라고 밝혔다. 사람들의 행동은 성격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그 성격이 행동에 의해 형성된다. 사람들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고 그 행동에 기초해서 스스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행동을 바꾸면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 어떤 행동이 자신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사전 인지에 해당한다. 의도된 행동으로 특정한 인지적, 성저적 상태가 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특정 활동을 활용하여 자신의 내적 경험을 의도적으로 촉발하고 조작하고 예측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몇 초간 박수를 치고 잠시 달리기를 한 후에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라. 어떤 일이든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데이트를 청하라. 결과에 상관없이 스스로에 대해 모험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심리 변화는 당신에게 변화를 가져온다.
신체와 정신 간의 쌍방향적 관계가 존재하듯이 당신과 환경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다. 하나를 바꾸면 다른 하나가 변한. 따라서 당신은 특정 환경 속에서 특정 사람의 주위에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될지 예측할 수 있다. 나는 새롭고 흥미로운 장소에 있거나 멋진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영감을 받고 의욕을 느낀다. 종교적인 장소에 있을 때는 사색적이 되고 대체로 겸손해진다. 그렇다면 사전인지는 현재의 환경적 요인을 계획함으로써 미래의 심리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공한 부동산 중개인인 내 친구 네이트는 환경을 약간 바꿨을 때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실험했다. 그는 수입이 몇십 달러가 넘는다. 하지만 지극히 검소한 사람이어서 1990년대에 출시된 낡아빠진 토요타 캠리를 오래도록 몰고 다녔다. 차는 잘 굴러갔고 연비도 환상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그 차가 네이트의 예비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는 비싼 차로 바꾸면 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실험했다. 11만 달러를 들여 테슬라를 구입했고 치장했다. 거금을 투자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4가지 흥미로운 경험을 했다. 테슬라를 구입했다는 소식과 구입 이유를 올리자 그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인지도가 급증했다. 부동산 업계와 그의 네트워크에 있던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친구 맺기 요청을 받았다. 그가 쓴 부동산 관련 교재의 판매가 바로 부동산 교재의 관련 교재의 판매가 4배로 증가했다. 교재 판매 수입의 증가로 차를 구매한 지 단 2개월 만에 차값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다. 그의 환경은 즉각적으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었다.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권위는 중요한 설득 요인이 된다. 새로운 차를 구입한 이후 몇몇 부동산 업계의 거물들과 부동산 교재 마케터들이 그와 미팅을 원했다. 이제 그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진 것이다. 네이트는 그의 롤모델이 주최하는 비공개 행사에도 초대받았다. 네이트 자신의 심리도 변했다. 멋진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는 기분이 매우 좋았다. 자신감도 하늘로 치솟았다. 좀 더 비싼 차를 구입하는 간단한 일이었지만 환경 변화는 네이트를 변화시켰다. 그 일은 성공적인 부동산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그가 더욱 매진하게 만드는 귀환불능 지점 남은 연료로 회항이 불가능한 지점을 일컫는 한국 용어에서 유래한 말이다. 물리적으로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불가능해진 지점을 일컫는다. 귀환불능 지점이 되었다. 그는 의식적으로 환경 조성이 바로바로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그가 만들었던 환경이 이제는 그를 만들고 있다. 네이트가 빠르게 변신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전인지 덕분이었다. 차를 구입하는 일이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을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새로운 환경이 자신을 내적으로 변화시키리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예상은 적중했다. 단기간에 네이트의 정체성과 성격이 바뀌었다. 그는 지역 우수 세일즈맨 중 하나였다. 테슬라를 구매하자마자 지역 최고의 세일즈맨으로 급부상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테슬라를 살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하지만 그가 자동차를 바꿔 삶의 변화를 가져온 이 방식은 다른 이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단지 옷만 바꿔 입어도 기분이 달라질 수 있다. 자신감을 높이고 싶으면 좋은 옷을 입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향수를 뿌리거나 머리 모양을 바꿔보라. 외부 환경의 작은 변화가 엄청난 내적 변화를 가져오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그 내적 변화를 활용해 외부 환경을 더욱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의 발전은 선순환하며 상승사를 타게 된다. 당신은 누구와 만나고 있는가? 찰스 다인은 모든 종은 자연환경에서도 사회환경에서도 다양화되는 경향을 갖고 태어난다고 지적하면서 진화가 자연적으로 또는 사육과 재배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자연진화는 한 생물종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일어나는데 모든 환경 변화가 종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가장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는다. 자연진화는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므로 대부분 예측할 수 없다. 반면에 인위적 진화는 인위적으로 선택된 특정 형질이 발현되도록 환경 요인을 의도적으로 구성할 때 발생한다.
사전 인지처럼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전 생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속도, 아름다움, 크기 면에서 특정 형질을 가진 동물들을 교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에 의해 기르는 가축식물은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자라는 동식물보다 훨씬 크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 속 동식물이 진화하는 방식대로 진화한다. 즉, 임의적, 무계획적, 무의식적 방식이다. 어떤 환경이 닥치든 거기에 반응한다. 목표를 염두에 두고 방향을 정해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물과 인간의 진화 방식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동물이 환경의 직접적 산물인 반면 인간은 환경을 간접적 산물이라는 점이다. 환경을 매개로 모든 변화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인간은 원한다면 자신이 속한 환경을 사전에 선택할 수 있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다.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와 반대로 성장은 선택사항이며 상당히 드물게 일어난다. 환경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부지불식간에 자신이 전혀 원치 않았던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때로는 무심함이 악몽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자주 봤다. 사람들은 인생의 변화 또는 거창한 목표를 달성하기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예전의 나쁜 습관에 빠져 있거나 인생을 낭비하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다. 맷이라는 고등학교 동창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며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을 전부 망치고 말았다. 에릭이라는 친구가 은연중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지 못했던 탓이다. 맷이 매일매일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내면의 변화가 지극히 사소해 보였을 것이다. 맷은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에릭과 어울렸다. 그들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정크푸드를 먹었다. 맷은 그 시간이 추적되면서 서서히 에릭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에릭은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삶에 대해 매우 냉소적이었고 부정적이었다. 그는 여가 시간에 비디오 게임을 했고 내심 자신을 혐오하면서 노상 거들먹거리고 남들을 깎아내리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 무렵 나는 일을 하면서 대학에 다니느라 바빴다.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맷과 에릭 두 사람과 어울렸다. 그때마다 사소하지만 달라진 맷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예전보다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내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았고 욕설과 비속어도 곧잘 사용했다. 예전에는 전혀 하지 않던 행동들이었다. 그뿐 아니다. 아내와 자녀도 볼 수 있는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외설적인 사진을 깔아놓았다. 맷의 아내가 그런 행동을 용인했다는 사실도 놀라웠다. 아마도 그녀 역시 자기 외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둔감해서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을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변화들이 급작스럽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사실 그는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서히 나빠지고 있었다. 하지만 알아차리기 힘든 일은 아니었다. 특히 가끔씩 맷을 만났던 내게는 그의 변화가 명확히 보였다. 나는 그가 계속 에릭과 어울린다면 결국에는 아내와 헤어지거나 인생을 망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내가 보기에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맷의 의지로 택한 환경은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기 위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결과 나의 예상은 현실이 되었다. 슬프기는 했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당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상하기는 쉽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인다. 내적 정체성을 알려주는 가장 분명한 지표는 아마도 당신의 외부 환경일 것이다. 특정한 환경에서 편안하다면 그 사실을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겠는가? 맷은 지난 몇 년 동안 변화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의 의식적 선택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아마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느끼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5년 전에게 그에게 이혼하고 실업자로 살기를 원했는지 물었다면 절대로 싫다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자, 맷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다. 에릭이 조금씩 은밀하게 그의 가치 체계와 마음을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맷은 패배자를 곁에 두었고 그로 인해 자신마저도 패배자가 되었다. 절름발이와 생활하면 절뚝이는 걸음을 배우게 될 것이다. 스토아 학파 철학자 플루타르크의 말이다. 스페셜 포인트. 지금 라이언킹에서
라이온 킹에서 신바는 아버지가 살해되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고향을 떠난 신바는 태평하게 살아가는 떠돌이 티몬과 푼바를 만난다. 신바는 처음에는 티몬과 푼바가 살아가는 방식을 거부감을 느꼈지만 그들도 함께 다니게 되면서 곧 그들의 방식에 적응했다. 신바는 그렇게 계속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고향의 비참한 상황을 알았기에 그런 현실에 머무를 수 없었다. 신바가 보다 강한 지도자의 역할을 맡으려면 과거와 직면하고 수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을 극복해야만 했다. 신바는 어른이 되어야 하는 순간을 맞았고 자신이 되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가치와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지 않기로 했다. 스스로를 속이는 일도 그만뒀다. 주위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더는 걱정하지는 않았다. 대신 자기의 행동의 결과를 직시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수도 있었다. 진실을 회피하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신바는 진실을 향해 달려갔고 마침내 자신의 정통성과 권력을 획득했다. 그러자 상황이 요구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속해 있던 환경을 바꿈으로써 모든 것을 안정된 상태로 만들었다. 당신도 이와 유사하게 어른이 되는 극적인 순간을 맞이해야 한다. 그 순간이 지나면 훈련과 모호함은 대부분 해소된다. 더 이상 상황이 요구하는 것에서 달아나지 않고 실수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게 된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해짐으로써 초래될 결과나 위험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며 거짓된 삶을 살 마음이 없으므로 자신의 확신과 환경의 부조화를 더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다. 상황의 불확실성도 상관없다. 당신이 직면해야만 하는 힘든 감정도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 자신에게 해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당신의 상황과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을 존중하게 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그들을 떠나든지 선택해야 한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당신은 기꺼이 두려움 그리고 내적 괴로움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다. 그리고 게으름, 낭비, 나쁜 습관과 중독, 순간적인 만족, 주의 산만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 자신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당신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이제 당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때다. 가치 없고 시시한 삶은 잊어버리자. 세상은 당신이 변하기를 원한다. 페이지 40.